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몇 시간째 의자에 앉아서 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척추는 무려 900에서 1000뉴턴이라는 무게에 짓눌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는 아주 기묘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운동이나 스트레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딱딱한 바닥에 등을 대고 눕는 것, 그 단 5분의 행위 뒤에 숨어있는 물리학과 생리학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의 끝에 가면 여러분은 의자와 침대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 것과 그냥 서 있는 것 중 어느 쪽이 척추에 더 부담을 줄까요? 흔히들 앉아 있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시죠? 서 있으면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니까 앉는 게 몸을 쉬게 하는 거라고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믿음에는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숨어 있습니다. 1964년 나존슨이라는 연구자가 살아있는 사람의 척추 디스크에 직접 압력 센서를 꽂아서 측정한 적이 있습니다. 6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데이터는 척추 압박 연구의 기초가 되고 있어요.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서 있을 때보다 앉아 있을 때 척추 디스크가 받는 압력이 30에서 100%나 더 높았습니다. 의자에 앉으면 골반이 뒤로 기울고 허리에 자연스러운 곡선이 납작하게 찌그러지면서 디스크가 오히려 더 많은 하중을 떠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딱한 맨바닥에 등을 대고 눕기만 해도 그 압력이 단번에 250뉴턴으로 뚝 떨어집니다. 서 있을 때를 1이라고 하면 앉아 있을 때는 그보다 더 크고 누워 있을 때는 그 4분의 1 수준이죠. 우리 몸이 중력을 받으면서 가장 압박을 덜 받는 자세가 바로 딱딱한 바닥에 똑바로 누워 있을 때입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우리는 의자가 휴식이라고 믿어왔는데 진짜 휴식은 바닥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물리학자처럼 이 문제를 꼼꼼하게 따져본다면 가장 먼저 질문해야 할 게 있습니다. 침대도 누울 수 있는데 왜 하필 딱딱한 바닥이어야 할까요? 답은 표면이 어떻게 다른가에 있습니다. 푹신한 매트리스와 딱딱한 바닥의 차이는 내 몸에 맞춰주느냐 아니면 내 몸의 진짜 정보를 알려주느냐의 차이예요. 매트리스는 우리 몸을 둥글게 감싸면서 푹 꺼집니다. 골반이나 어깨처럼 무거운 부분은 깊숙이 가라앉고 허리나 목처럼 빈 공간이 큰 곳은 제대로 지지받지 못해요. 결과적으로 척추 정렬이 불균형하게 틀어지고 안 좋은 자세를 오히려 굳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반면 딱딱한 바닥은 절대 모양을 바꾸지 않습니다. 바닥이 아니라 우리 몸이 표면에 맞춰져야 해요. 뒤통수부터 종아리까지 몸의 뒷면 전체가 균일하게 바닥에 닿습니다. 이때 몸 뒷면을 따라 분포된 압력 감지 수용체들이 똑같은 크기의 자극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뇌의 체성 감각 피질은 몸 전체에 대한 완벽한 지도를 그릴 수 있게 돼요. 명심하세요. 침대는 우리에게 안락함을 주지만 바닥은 우리 몸의 상태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줍니다. 우리 뇌의 감각 중추는 이 평평하고 균일한 표면을 하나의 0점 조절 기준으로 삼습니다. 완벽하게 평평한 바닥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에 내 몸의 실제 위치를 대입해서 정밀하게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육 긴장의 불균형이 아주 선명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바닥은 어떤 진실을 폭로할까요? 먼저 날개뼈를 살펴봅시다. 정상적인 정렬 상태라면 양쪽 날개뼈가 똑같은 압력으로 바닥에 평평하게 닿아야 합니다. 그런데 컴퓨터와 스마트폰 화면을 보느라 어깨가 앞으로 말려 있는 분들은 날개뼈가 바깥으로 튀어나오면서 바닥에서 뜹니다. 척추 쪽 날개뼈 가장자리와 바닥 사이에 손으로 만져질 정도의 빈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동안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자세의 결함입니다. 바닥의 지속적인 압력이 팽팽하게 짧아져 있던 가슴 근육과 어깨 앞쪽 근육을 서서히 놓아주면 들려있던 날개뼈가 조금씩 표면 쪽으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5분 동안 누워 있으면서 날개뼈가 바닥에 점점 가까워지는 걸 느끼셨다면 여러분은 방금 체형 교정의 첫걸음을 떼신 겁니다.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차분하게 뜯어보시죠. 이건 바닥이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만든 문제가 아닙니다. 푹신한 표면들이 수년 동안 가려왔던 내 몸의 문제점들을 바닥이 마침내 드러낸 것뿐이에요. 그 다음 주목할 곳은 뒤통수 아래 근육들, 후두하근입니다. 척추 맨 위쪽에 있는 이 메커니즘은 잘 언급되지 않지만
제대로 가동되면 누구나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는 시원함을 선사합니다. 베개 없이 딱딱한 바닥에 누우면 뒤통수뼈가 바닥에 직접 닿습니다. 이때 바닥과 만나는 4개의 작은 근육들은 인간의 몸에서 고유 수용성 감각이 가장 빽빽하게 밀집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모니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모든 현대인의 이 작은 근육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만성적으로 뭉쳐 있습니다. 머리를 안 떨어뜨리고 잡아주기 위해 거북목 자세를 할 때마다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일하고 있거든요. 딱딱한 표면이 뒤통수 근육 부착점을 직접 눌러주면 그 지속적인 압력 아래에서 만성적인 긴장이 서서히 풀립니다. 바닥에 누운 지 2분 정도 지났을 때 목에 힘이 빠지면서 편안해지는 걸 느끼신다면 바로 이 후두하근의 긴장이 풀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목이 앞으로 빠지는 자세는 경추에 가해지는 하중을 3, 4배나 늘립니다. 후두하근은 무거운 두개골과 목뼈 사이를 잡아주는 최종 안정화 장치이기 때문에 그 하중을 억울하게 다 떠안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 앞에서 몇 시간 시달리다가 어김없이 찾아오는 두통이 맨바닥에 누워있는 것만으로 사라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푹신한 베개는 뒤통수 모양에 맞춰 찌그러질 뿐 근육 부착점을 정밀하게 눌러주지 못해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그 다음은 척추 디스크 차례입니다. 걷기 운동이 체액 흡수 작용을 통해 디스크에 영양분을 공급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걸을 때 발생하는 리듬감 있는 압박과 이완이 펌프질처럼 수분을 끌어들이고 노폐물을 밀어내죠. 그런데 가만히 눕는 맨바닥은 또 다른 아주 지속적이고 평온한 압박 해소를 제공합니다. 의자에서 8시간 동안 쉼없이 척추 압박을 받으면 디스크는 척추뼈의 끝판을 통해 수분을 계속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딱딱한 바닥에 단 5분만 누워주면 짓눌려 있던 하중이 250N으로 뚝 떨어집니다. 척추 압박이 사라지는 그 순간부터 쪼그라들었던 디스크가 삼투압을 통해 스펀지처럼 수분을 다시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5분의 수분 보충은 부분적입니다. 8시간의 숙면만큼 완벽한 회복을 주지는 못해요.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8시간이나 짓눌려 있던 디스크가 앞으로 또 6시간에서 8시간을 버텨야 할 뻔했는데 한낮의 휴식과 회복의 시간을 선물 받는 거니까요. 게다가 이 자세는 악력이나 유연성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누울 수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질문의 방향을 척추 위쪽이 아닌 아래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척추 아래쪽에서 허리뼈를 끈질기게 잡아당기고 있던 근육 이야기입니다. 요추와 넓적다리뼈를 연결하는 깊숙한 고관절 굽힘 근육, 대요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근육은 의자 생활 때문에 만성적으로 짧아져 있어요. 앉은 자세에서는 이 근육이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씩 쪼그라든 상태를 유지합니다. 세월이 쌓이면 근육 자체가 짧아진 모양으로 구조를 바꿔버립니다. 근막층 사이에는 뻣뻣한 콜라겐 교차 결합이 생기고 근육의 기본 단위인 근절의 숫자마저 줄어들죠. 그런데 맨바닥에 다리를 쭉 펴고 누우면 고관절 굽힘이 완벽한 영도가 됩니다. 대요근이 최대로 길어지는 가장 이상적인 자세예요. 만성적으로 쪼그라들었던 근육이 다리의 무게 덕분에 기분 좋은 수동적인 스트레칭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대요근은 요추 1번부터 5번까지 모든 허리뼈에 직접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성적으로 짧아진 대요근은 허리뼈를 앞으로 과도하게 잡아당겨서 심각한 요추전만을 만듭니다. 그 결과 척추 뒷부분의 관절이 짓눌리게 돼요. 60세가 되면 성인의 80%가 허리 통증으로 고통받는데 이게 가장 강력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딱딱한 바닥에 똑바로 눕는 이 자세는 척추 위쪽에서는 디스크의 압박을 풀어주고 동시에 척추 아래쪽에서는 짧아진 대요근을 부드럽게 늘려줍니다.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두 가지 핵심 범인을 가만히 눕는 단 하나의 동작으로 동시에 해결하는 메커니즘이에요. 이 과정은 아주 구체적인 시간표를 따릅니다. 누운 직후 1분 동안은 짧아진 근육 조직이 늘어나지 않으려고 버팁니다. 2분에서 3분이 넘어가면 근막층의 점성 성질 때문에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해요. 4분째가 되면 근육이 이완되는 걸 몸으로 뚜렷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대요근이 길어지면서 허리뼈를 잡아당기던 힘이 풀리고 붕 떠있던 허리가 바닥 쪽으로 부드럽게 가라앉게 됩니다. 아직 가장 기묘한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율신경계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바닥에 수평으로 눕는
이 단순한 자세는 여러 감각 경로를 동시에 자극해서 부교감 신경으로의 전환을 확실하게 이끌어냅니다. 몸이 바닥에 똑바로 눕게 되면 밑으로 쏠렸던 피가 몸의 중심부로 고르게 퍼집니다. 목에 있는 경동맥동의 압력 수용체가 혈액이 중심으로 몰리며 높아진 압력을 감지하고 즉각적으로 미주신경 신호를 보내 심장 박동수를 늦추고 혈압을 떨어뜨립니다. 똑바로 서거나 앉은 자세를 버티기 위해 종일 일하던 항중력 근육들의 스위치가 한꺼번에 꺼집니다. 자세를 유지하는 데 쓰이던 에너지 소모량이 거의 0에 가깝게 떨어지는 거예요. 딱딱한 바닥이 등 전체로 보내는 균일한 신호는 우리 뇌의 신경계에 이 환경은 안전하고 위협이 없다는 평화로운 신호를 보냅니다.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호흡이 잔잔해지며 온몸의 근육 긴장도가 녹아내립니다. 명심하세요. 몇 시간 동안 책상머리에서 교감신경이 곤두선채 일하던 분들에게 이 단 5분의 바닥 누기는 완벽한 자율신경계 리셋 버튼입니다. 호흡 측면을 들여다봐도 바닥은 침대나 의자에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관계를 횡격막과 맺게 해줍니다. 의자에 앉아 있을 때는 뱃속 장기들이 중력을 받아 아래쪽으로 짓눌려 쏠립니다. 등은 둥글게 굽어지고 횡격막은 짧아져서 숨 쉴 때마다 움직이는 폭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단단한 바닥에 똑바로 누우면 장기들이 골반 쪽으로 무겁게 쏠리는 대신 등 쪽으로 편안하게 가라앉습니다. 압박에서 해방된 횡격막은 숨을 깊게 들이마실 때 거침없이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딱딱한 바닥은 푹신한 매트리스가 흡수해버리는 호흡의 섬세한 감각까지 더해줍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갈비뼈가 옆으로 넓어지고 허리뼈가 바닥을 살짝 누르는 그 느낌을 바닥이 촉각으로 고스란히 돌려주는 거예요. 앉아있거나 서 있을 때는 등을 받쳐주는 기준점이 허공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피드백을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이 바닥의 피드백은 횡격막이 원래 수행하도록 설계된 깊고 완전한 호흡 패턴을 우리 몸에 다시 가르쳐줍니다. 천골과 골반을 연결하는 천장관절도 단단하고 평평한 바닥에서만 얻을 수 있는 대칭적인 하중을 받습니다. 의자에 앉아있으면 어느 쪽 다리를 꼬았는지에 따라 한쪽 엉덩이로 더 무거운 무게가 쏠립니다. 몇 년 동안 이런 비대칭이 누적되면 천장관절이 고장 나버려요. 그런데 맨바닥은 양쪽 골반과 엉치뼈 전체에 동시에 똑같은 압력을 가해줍니다. 이 대칭적인 압박 덕분에 천장관절 주변 인대들이 스스로 가장 중립적인 위치를 찾아 자리를 잡게 됩니다. 바닥과 몸 사이의 온도 차이도 자칫 놓치기 쉬운 미묘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타일이나 콘크리트, 나무로 된 바닥은 보통 우리 몸의 피부 표면 온도보다 15에서 20도 정도 시원합니다. 몸 뒷면의 열기가 시원한 바닥으로 전도되면서 빠져나가면 피부의 온도 수용체가 자극을 받아 미주신경 경로를 활성화합니다. 얼음물에 몸을 담그는 것처럼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아주 상쾌한 미세한 차가움만으로 부교감 신경으로의 전환을 도와주는 거죠.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아주 중요하게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서양의 푹신한 가구 문화가 맨바닥 생활을 완전히 멸종시킨 후에도 한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들은 여전히 바닥 생활의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낮은 상에서 밥을 먹고 온돌 바닥 위에 요를 깔고 자며 양반다리를 하거나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습니다. 이런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바닥과 일어선 상태를 오가는 그 역동적인 일상적 전환 동작을 평생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예전부터 일본이나 한국이 서양 사람들에 비해 고관절 골절 발생률이 낮았던 데에는 여러 이유가 얽혀 있겠지만 평생에 걸쳐 깊게 쪼그려 앉는 자세와 맨바닥에 앉고 일어서는 동작을 유지해온 것도 그럴듯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고관절의 가동 범위를 끝까지 활용하고 일어서고 앉을 때 필요한 섬세한 균형 감각을 매일 훈련하는 셈이니까요.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닥에 앉았다 일어서는 이 단순한 동작이 정말로 그렇게 중요할까요? 유럽 예방심장학 전문지에 실린 한 연구를 소개하겠습니다. 50대 이상의 성인 2,000명 이상을 6년 동안 추적 관찰한 연구인데요. 손이나 무릎의 도움을 받지 않고 바닥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서는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손이나 무릎으로 바닥이나 몸을 짚을 때마다 10점 만점에서 1점씩 깎이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8점 미만을 받은 사람들은 10점 만점을 받은 사람들에 비해 사망률이 2배에서 5배나 더 높았습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겉보기엔
그냥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인데 사실은 우리 몸의 근골격계, 균형 감각, 운동 협응력, 유연성을 한꺼번에 측정해내는 시험입니다. 70세가 넘어서도 내 두 발로 당당하게 움직일 수 있을지 아니면 손잡이에 의지해야 할지를 결정짓는 종합 성적표인 셈이죠. 2살짜리 아이들을 한번 가만히 지켜보세요. 이 아이들은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맨바닥에서 보냅니다. 눕고, 뒹굴고, 앉고, 기어다니고, 벌떡 일어섰다가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죠. 바닥과 일어선 상태를 오가는 전환이 1시간에도 수십 번씩 아무런 노력도 없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보통 5살에서 10살 무렵 학교에 들어가면서 뻣뻣한 책상과 의자가 바닥에서의 뒹굴기를 몰아내버리고 나면 맨바닥은 우리 일상에서 영원히 퇴장합니다. 30살쯤 되면 대부분의 어른들은 자발적으로 방바닥에 앉아본 기억조차 가물가물해지고 50세가 되면 아예 앉고 싶어도 못 앉게 되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그 단순해 보이는 앉았다 일어서기 테스트가 그 어떤 복잡한 병원 검사 수치보다도 정확하게 사망률을 예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수십 년 전 우리 몸의 능력을 길러주던 맨바닥이라는 표면을 삶에서 통째로 치워버린 그 순간부터 퇴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의자가 만들어낸 결함들과 매트리스가 편안함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해둔 문제들을 단 하나의 수동적인 자세로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장 딱딱한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보세요. 콘크리트, 나무 판자, 차가운 타일, 바닥 모두 좋습니다. 이대로 힘들다면 얇은 매트 한 장 정도는 깔아도 괜찮아요. 다리를 쭉 펴고 두 팔은 몸통 옆이나 배 위에 편안하게 두세요. 딱 5분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자세 변형이 2가지 있습니다. 다리를 쭉 펴는 기본 자세는 고관절 굽힘이 0도가 되기 때문에 대요근 스트레칭 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립니다. 만약 허리가 너무 휘어서 다리를 쭉 펴고 누우면 오히려 불편한 분들은 무릎을 세우고 양 발바닥을 바닥에 평평하게 두는 자세가 더 좋습니다. 붕 뜨는 허리를 바닥에 완전히 밀착시켜 가장 극적인 디스크 감압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맨바닥 눕기와 스트레칭의 차이를 명확히 짚어야 합니다. 스트레칭은 능동적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자세를 잡고 힘을 줘서 버티죠. 하지만 맨바닥 눕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수동적입니다. 그냥 자세를 잡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중력과 여러분의 몸무게, 그리고 딱딱한 표면이 알아서 다 일해줍니다. 명심하세요. 아무것도 애쓰지 않는 것, 바로 그 자체가 이 완벽한 치료법의 핵심입니다. 처음 바닥에 누우면 온몸이 뻐근하고 불편할 겁니다. 우리 몸이 푹신한 의자와 매트리스에 길들여져서 평평하고 단단한 바닥의 정직한 촉감을 거부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2분이 지나면 후두하근이 풀리면서 목에 긴장이 놓이고 3분째에는 뇌의 몸 지도가 0점 조절을 마치고 4분이 되면 대요근이 양보를 시작하면서 허리뼈가 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분째 척추 디스크는 가뭄에 단비 맞듯 수분을 다시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만든 수많은 가구가 그 자리를 빼앗아 대체하기 전에 우리가 누렸던 진짜 휴식의 자세, 어릴 적 파란 하늘을 보며 잔디밭에 누웠던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던 바로 그 자세입니다. 책상 앞에서 몇 시간 동안 짓눌려 있던 여러분의 척추 압박은 몸이 딱딱한 바닥과 닿는 바로 그 순간 거짓말처럼 가볍게 사라집니다. 오늘 밤 혹은 오늘 오후 잠깐 딱딱한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보세요. 인간이 등을 대고 평온하게 쉬도록 진화해온 그 위대한 표면과 다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롭고 명쾌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